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 2015년도로 폭락 중. 벌써 서울 경기 40% 급락. 한국은행과 교보증권에 이어서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집값이 2015년 수준으로 폭락하거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강남 아파트가 10억씩 급락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시세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미분양이 수억씩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곳은 오르고 회복을 못한 곳은 정체할 테니까 부동산 양극화 선별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2015년으로 폭락 중. 벌써 서울 경기 막 무너지고 있네요. 자, 2015년을 향해서 집값이 완전 추락하고 있는 모습. 자,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은행도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죠. 그러면 한국은행 2015년 수준으로, 일단 이거 했던 말이지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그래요. 10억짜리가 2015년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한 4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2배 이상 비싸죠. 출산율 0.75명, 세계 217개국 중에서 꼴찌예요. 이름도 없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갖고 꼴찌. 지금 0.75명이 뭡니까? 1.6명대로 진입을 해야만이 집값도 상승할 수가 있다. 2015년 아파트값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은 평균적으로 10억, 서울은 5억, 전국은 2억 5천이 적당하다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입니다. 교보증권은 아예 폭락을 전망하고 있어요. 최고가 대비 50% 하락이 아직도 남아있다. 2028년, 29년 특히 3기 신도시하고 이제 30년 원자리에 마주치면서 집값이 엄청난 위험에 빠질 것이다. 2025년 이후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오세훈, 문재인 정부 초기 9년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약 2015년으로 돌아가라. 하나같이 2015년을 강조하네요. 집값 거품 3에서 5년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 지금 서울 개발을 해야지만 집값은 떨어뜨리겠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그거를 절묘하게 매치시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급격한 경착륙보다는 원래 가격, 그러니까 지금은 폭락이 아니라 원래 가격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40에서 60% 폭락. 한국과 일본 시세도 똑같이 닮은 사례가 있어요. 보세요. 먼저 이제 지역과 하락폭만 볼게요. 전국 마이너스 23.6% 떨어졌어.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지금 기준으로 이번에 자료는 아직 안 나와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발 금리 때 기준인데, 이번에 금리 인상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전국이 수도권보다 덜 빠진 것처럼 보이냐면 지방이 안 올랐었어요. 그 전에 이때는 지방이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거죠. 근데 서울부터 수도권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거예요. 볼까요? 서울 마이너스 41.1, 평균이 이렇게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들은 60% 이상 빠졌죠. 강남 11개구 40.6%, 강남구 45.7%, 자, 수도권 53.5%, 어마어마하네요. 즉 서울보다 경기도 쪽이 더 많이 빠졌으면 알 수 있어요. 성남 분당 55.6%. 왜 이렇게 신도시가 많이 빠지냐면 자꾸 신도시가 생기니까 희소성이 없어서 그래요. 경기도 58.2%. 신도시만 또 못하죠. 정말 많이 빠졌네. 여기 보시면 일본의 주택지, 물론 일본은 이제 73년, 여기는 2010년, 이 사례를 우리나라는 좀 압축을 좀 시켜봤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근데 보세요. 이게 0입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지금 폭등했다가 이게 몇 년을 갔냐면
와, 놀라지 마세요. 30년간 하락한 거예요. 30년간. 이때 꼭지 찍고 91년에 꼭지 찍고 30년간 이거 보면 너무 닮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30년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치고 자, 21년에 꼭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너무 닮았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여기서 쭉 내리막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실거래가 폭락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입니다. 이번에 그냥 금리 인상 한 방으로 구리인창 성원 2차 6억 7천짜리가 3억, 와, 56%. 용인 대주 피오레 2단지 14.9억이 7억으로 53%. 힐스테이트 다산 10억이 5억 천으로 49%. 다산 유성 한내들 자 9.75억이 5.5 44%. 시흥 백옷 호반 서밋 10억이 5.89억 41%. 자 인덕원 대우 11.35가 6.6 거의 40%가 넘네요. 자,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이번에는 경제위기도 아니고 단순하게 급격한 금리 인상인데 뭐 이것만 그랬겠습니까? 이건 좀 다 그랬고요. 수도권도 평균적으로 30% 이상 대폭락을 했죠. 자, 분양가 마이너스, 심지어는 분양가 마이너스 폭락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회복률이 지금 낮아요. 다 회복한 게 아닙니다. 멀었어요. 아직도. 분양 막차 탔다. 서울도 수억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거래.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서울 이문 아이파크 마이너스 3억. 와, 이거 정말 미치겠네요. 강북 칸타빌 스위플리스 마이너스 2.5억. 미분양 나더니 정말 난리 났네요. 송파도 프레티엄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마이너스 프리미엄 다 2억 3억. 이게 뭡니까? 경기도 자 트라우스 광명 마이너스 프리미엄 2억 2천. 이편한 세상 영희 플랫폼 시티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지방 대구 도시락 수성 오클레어 마이너스 1.2억. 부산 시민공원 촉진 사고역 마이너스 1.2억.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마이너스 1억.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회복도 못하고 더 마이너스가 벌어지는 곳들도 나오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도 뚜렷한 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분양 여러분들 3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금 치르고 분양받는다. 1억만 있으면 계약금 치르고 분양받는다. 5천만 원만 있어도 잡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이자다.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잡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 분양가가 3억이면 3억을 투자한 거고 6억이면 6억을 투자한 거고 10억이면 10억을 투자한 거예요. 나중에 3천만 원 투자 또는 5천만 원 투자해갖고 겨우 그 1천만 원, 2천만 원 벌려다가 1억, 2억, 3억, 4억을 손해본다고요. 여러분들 집 팔아도 모자라요, 돈이. 특히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1,000만 원 벌, 500만 원,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려다가 억 단위 손해본다는 걸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서울 집값 하락세. 원베일 야리팍 벌써 10억 뚝뚝 떨어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지표 하락. 주간 집값 급락세 0.32가 지금 0.11 횡보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이 상승 추세가 꺾였네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500건이 7,600건, 이번에 다시 2,000건대. 나중에 아마 한 5,000건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거래량 급감. 근데 매물은요 지금 8억 3천만 8,300만. 여러분들 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금 7.6만인데 이게 지금 최고치 찍고 있어요. 거의 이제 9만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지금 8.3만으로 나왔는데 9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래는 안 되고 시세는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매물은 늘어난다. 이건 집값 하락의 위기죠. 강남 보세요. 반포 원베일리 9평 60억이 50억.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51억이 40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둔천동 24억이 18억까지 추락한 집값 담합. 2020년부터 22년 7개월 동안 담합 무려 3,000건이 넘어요.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서도 뛴 것도 있지만 담합도 한몫했다. 거짓 신고하거나 집값 담합하거나 편법 증여하거나 법인 유용했던 그런 사실들.
집값 담합의 아지트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SNS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표 한번 볼까요? 서울 거래량, 여기 보시면 8,700건. 와, 24년 7월달 뚝 떨어져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9월달 2,399, 지금 8,000, 6,000, 2,000, 이번에 많아야 5,000 아니면 4,000. 경기도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15,000까지 찍었어요. 7월달에. 그게 13,000, 와, 지금 6,900, 15,000이 6,900. 잘 찍어봤자 만 찍겠네요. 그쵸? 실질적으로 매물은 보면 24년 10월 7일자 기준으로 이게 9만이거든요. 9만에 육박해서 역사상 최고치예요. 역사상 최고치. 그리고 시세 볼까요? 주간 시세를 봤더니 서울 0.36까지 뛰었다가 쭉 11, 이게 0이에요. 0. 0인데 확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방은 플러스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자, 부동산 양극화, 이제부터는 이제 집값이 추락하는 거에 신경을 우리가 좀 써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어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진다 이런 말 신물 나죠. 근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20년, 21년에 막 미친 듯이 다 뛰었잖아요. 자, 서울만 뛴 게 아니고 서울 외곽도 뛰고 경기도 외곽까지 뛰고 지방도 뛰었어요. 하다못해 지방 시군 단위도 뛰었어요. 이제 그런 시기는 다시는 안 옵니다. 안 와요.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런 시기가 오겠어요? 즉 이제는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가니까 나 실거주 해야겠다 하고 쭉 들어가지 말라고요. 괜히 실거주 했다가 집값 안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가급적이면 서울 오라고요. 서울이 안전합니다. 왜 비서울, 경기도를 싫어하냐면 너무 3기 신도시 물량이 많아요. 100만 가구예요. 여러분들 집이 자꾸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걔가 뛰겠어요? 두 번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제는 지방이냐 수도권이냐 그걸 선택한다면 그래도 수도권이 낫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 그다음에 아파트냐 아파트 아닌 거냐, 비아파트냐. 무조건 아파트가 나아요. 아무리 지방이라도 아파트가 낫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홀로 아파트 빼고는 아파트가 제일 나아요.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지를 잡느냐, 나홀, 이거 볼 것도 없죠. 자, 대단지 잡아야죠. 강남이라도 나홀로 잡으면 안 돼요. 강남, 용산 뭐 이런 데도 100세대 미만짜리 잡았다가는 폐가망신입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나홀로는 말만 아파트지 아파트 옷을 입은 비아파트, 즉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딴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경기도 지방 중심과 주변, 뭔 말이냐, 이제는 경기도든 지방이든 중심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주변은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형 호재, 평범한 호재, 뭐 한강이 있다든가 또 근처에 있다든가 GTX, 뭐 직관적 이런 것이 대형 호재고, 그냥 조그마한 호재는 주변에 뭐 스타필드 생기고 뭐 주변에 일반 전철 하나 생기고 이런 것들은 호재가 아니에요. 별로 이제 전철 없는 곳 없으니까. 그리고 사이클상 하락 위험 보세요. 86년부터 자 최근까지 노태우 정부 때 올랐습니다. 이게 이 86년을 100으로 잡았어요.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86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13까지 올라갔다가 쭉 하락장 IMF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뛰었어요. 자, 156이 482, 즉 100이 482까지 거의 5배 가까이 뛰었네요. 그러다가 438, 그래서 또 꼭지 찍은 게 797.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만 뛴 거 아니냐. 438, 797, 약 800 넘었다고 치고 2배 뛰었는데 여기는요 156이 482, 3배 이상 뛰었네. 그쵸? 이때가 더 뛰었다 이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엄청나게 뛰었지만, 그러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 중인데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자, 이렇게 하락을 예측한다 이 말이에요. 기관들이. 부동산 양극화 별표를 쳐볼게요.
미래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경기 외곽, 즉 여기 소외지역이라고 해요. 이거 소외지역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조심하자 이거예요. 소외지역은 비싼 아파트 사는 거 아니에요. 소외지역은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웬만하면 피하고, 피할 수 있으면 소외지역을 벗어나라고요. 어디가 소외지역이냐? 경기 외곽, 파주, 양주, 김포, 안산, 평택, 안성. 인천도 외곽, 강화, 중구, 동구, 남구. 지방 5대 광역시 다 포함시키는데 거기에서도 외곽, 중수도시는 전체 5대 광역시도 외곽 쪽은 아예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소외지역입니다. 비교열세, 비교열세는 못 뛴다는 게 아니에요. 뛰는데 가성비가 낮아요. 덜 뛰는 곳. 자, 어디가 덜 뛰는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덜 뛰는 곳은 한강에서 먼 곳들입니다.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도곡동 등등등. 이해해 두셨죠? 한강에서 먼 곳들이네요. 서울에서 가성비가 조금 별로인 곳, 집값만 비싸지 얘들도 많이 뛰겠지만 비슷한 곳에서 좀 덜 뛰는 것들, 목동, 마포, 강동, 강서. 얘들의 특징이 강남에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입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학군으로 뛰거나 뭐 상업용, 업무용으로 뛰는 곳들은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성비가 낮다. 경기도는 조심할 점이 비싼 게 더 위험해요. 왜? 여기 보세요. 분당, 광교, 송도, 이기신도시. 떨어진다라기보다 이 돈이면 서울이 더 뛴다 이 말이에요. 가성비가 낮다 이거죠. 이제 못난이는 아예 안 사는 게 좋네요.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하는 경기도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추가분담금 내면 남는 게 없어. 추가분담금이 위험하죠. 지방 전체가 다 위험하고 수도권은 외곽이 위험합니다. 자, 위험한 상황, 또 현재 위험한 상황은 미분양, 나홀로, 또 아파트가 아닌 것들, 뭐 호텔이네, 토지네, 상가네, 지식산업센터네, 오피스텔이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네, 이런 것들은 잡지 마세요. 집값 상승 시에 앞으로 오를 곳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집값이 지금부터 뛴다. 그럼 어디가 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영원히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2023년, 24년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곳이 올라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막 지방의 외곽이라든가 수도권의 외곽은 너무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웬만한 곳들이라든가 지방에서도 괜찮은 곳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보실래요? 앞으로 오를 부동산 상급지의 구축은 뜁니다. 지금 너무 신축으로만 뛰었어요. 이제 구축이 더 뛴다고요. 아무리 추가분담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부동산은 먼저 뛰는 게 있으면 먼저 뛰는 게 더 뛰기보다 나중에 뛰는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 경기 중심지에, 즉 뭐 마용성광 이런데 상급지 덜 오른 구축 관심 가지세요. 그 다음에 신축은 너무 신고가 찍고 가니까 조금 별로야. 많이 오른 신축은 부담되고 대단지 구축에 관심을 가지세요. 대단지 구축 한 20년 이짝저짝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강남, 한강변, 서울과 경기 핵심의 구축 잊지 마세요. 서울, 경기 덜 오른 곳, 이번에는 뭐 신축 구축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뛴 것들, 단 조건이 있어요. 아파트 대단지 해야 돼요. 이해 가셨죠? 서울과 경기, 인천 폭락하고 덜 오른 곳들, 경기, 인천 외곽 덜 올라도, 근데 경기도나 인천에 너무 외곽에 있는 곳들은 좀 회복이 불투명해요. 너무 막 끝에 있는 것들. 광역시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좀 미지수니까 광역시 지방의 외곽은 조심하세요. 재개발 빌라, 그냥 빌라가 아니라 재개발, 그 중에서도 빌라를 말했어요. 아파트 중심으로만 뛰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재개발 빌라로 확산될 수가 있으니 좀 속도가 빠른 재개발 빌라 오케이. 서울 비아파트 거래 활발합니다.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비아파트에서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빌라만 좋다고 해요. 재개발 빌라만. 2기 신도시, 새 아파트 못 오르는 곳들이 또 뛰겠죠. 매일이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인력 갖고 그럼 나는 뭘 할까? 인력 갖고 권한다면 서울 외곽의 10평대 4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전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세대수예요.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앞으로 분양받는 거
이 정도 관심 가지세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재개발 빌라 1억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관심 가지세요. 그 다음에 우량 주식, 레버리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는 지금 좀 논란이 많은데 뭐 4만 전까지 갈 수도 있겠어요. 분위기가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5만이나 뭐 4만이나. 삼성전자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현대차 또는 펀드, 코스피 추종 펀드 이런 것들 매수 괜찮습니다. 와, 21년, 2015년 이제 이 일이 돌아가면 서울, 분당, 동탄, 일산 마구마구 떨어지겠네요. 2024년 겨울 집값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 해외 집값 상승이 경기 침체, 대출 금지가 끝없이 충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